매장을 창업하거나 이쪽 공간대여 분야에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조금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제 이런 시설이나 이제 뭐 바닥이나 페인트나 뭔가 벽 페인트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보시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설 그게 마무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보죠. 인테리어를 보는데 인테리어도 조금의 어떤 순서를 조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너무 좀 뒤죽박죽 돼 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그거를 다시 순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은 인테리어 하실 때 이제 뭐 기본적인 걸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꾸미잖아요. 거울이나 뭐 이런 트리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을 꾸미는데 이런 뭐 그러니까 소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떤 뭐 조명 뭐 액자 뭐 이렇게 좀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일주일이다, 일주일 아니면 뭐 보름이다 이렇게 기간을 어느 정도 조금 설정을 해놓으세요. 설정을 해놓고 그 기간 안에 뭐 이틀은 어떤 거 시키고 또 이틀은 어떤 거 시키고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플랜을 짜놔야지 최대한 빨리 오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물론 이제 뭐 자기 자산이 충분하거나 뭐 이렇게 뭐 몇십억씩 있는 사람들은 뭐 크게 상관없죠. 뭐 조금 늦게 오픈해도 뭐 크게 지장 없죠. 어차피 뭐 한두 달 월세 내는 거야. 그 사람들은 뭐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자본이다. 뭐 1,000만 원밖에 없다.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제 자기가 오픈을 해야 되고 오픈을 해서 바로 또 수익이 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플랜도 잘 짜야 되겠죠. 플랜도 잘 짜야 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건가, 어떻게 홍보를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거의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오픈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그냥 위치 알아보고 뭐 매물 알아보고 뭐 매물 상태 보고 뭐 대충 인테리어 해가지고 오픈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치 보고 매물 보는 거는 전체 과정의 10%도 안 됩니다. 진짜 이게 진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전체 과정의 10%도 안 돼요. 위치 찾고 매물 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인테리어 해야 되죠. 소품 사야 되죠. 소품 주문해야 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품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자기가 그러니까 몇 가지밖에 없으면 괜찮은데 뭐 옷걸이나 뭐 신발장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되죠. 웬만한 거는 좀 규모가 있으면 이런 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있어야 되고 옷걸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슨 작은 소품 뭐 액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있어야 되고 또 뭐 생필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휴지나 물티슈나 뭐 그런 것도 다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고객님이 왔을 때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필품 이런 뭐 휴지, 물티슈 이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뭐 만약에 그런 게 이제 물티슈 같은 게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투잡으로 하고 있다, 부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회사 일하다가 그 물티슈 사가지고 다시 여기 저기
자기 매장에 올 수가 없죠. 일하는 도중에. 그것도 일을 하는 곳에 피해가 가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생필품이나 이제 이런 뭐 실러와 개수가 모자라다 뭐 이러니까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놓으세요. 미리 뭐 한 박스 두 박스 미리 주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낱개로 사지 마시고 제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단체 손님 뭐 이렇게 10명 20명 오면은 금방 씁니다. 그러니까 물티슈 휴지 이런 거는 금방 쓰기 때문에 미리 주문하시고 그리고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위치도 중요하지만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마케팅 홍보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 해야 될까 자기가 위치나 매물 찾기 이전에 마케팅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에서 어떤 쪽에 이런 쪽에는 이렇게 홍보하면 되겠구나. 이쪽 상권은 이런 게 괜찮구나. 아니면 보면은 그 지역 상권마다 또 나이층도 연령대별도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떤 상권은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상권 주변에 뭐 술집이 많다, 노래방이 많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물론 뭐 즉석해서 오는 손님들은 적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술집이 많다, 노래방이 많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상권 안에서 스튜디오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게 왜냐면은 스튜디오는 사진 찍는 공간이죠. 사진 찍는 공간이고 또 한 개 알아두셔야 될 게 스튜디오는 만약에 그러니까 스튜디오도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렌탈 스튜디오다 이러면 뭐 셀프 스튜디오나 렌탈 스튜디오다 이러면은 이게 무거운 장비들을 막 이렇게 큰 가방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1층, 2층까지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뭐 5층 이상이다, 5층, 7층 뭐 이렇다 그러면 무조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매물만 인테리어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컨셉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그게 내가 찾는 매물이 스튜디오를 할 건지 파티룸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저런 공유 오피스를 할 건지 아니면 스터디룸으로 할 건지 이런 거를 위치에 따라 매물 그 컨셉 종류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너무 막연하게 내가 어디 해운대에서 뭐 스튜디오를 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해운대 어디서 할 건데? 해운대 안에서 뭐 해운대가 뭐 저런 뭐 시골 조그만 뭐 그런 데가 아니죠. 해운대도 넓잖아요. 해운대 안에서 어디서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홍대에서 할 거다. 홍대에서 할 거면 그러니까 홍대 어디서 할 거냐고. 그러니까 홍대나 이태원 쪽에서 할 건데 어디서 할 거냐고. 그거를 꼭 무슨 동 이렇게 파트별로 다 세세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홍대를 정했다. 홍대를 정했으면 홍대를 직접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상으로 네이버 지도만 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물론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얘기 드리는데 직접 가서 보는 거하고 내가 그냥 온라인상에서 보는 거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매물도 매물이지만 가서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메인 상권이다. 메인 상권인데 그 옆에 보면 뭐 무슨 테이크아웃 커피나 아니면 뭐 엄청 유명한 술집이나 뭐 엄청 핫한 그런 핫플레이스가 있다 이러면은 그게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메인 상권이면은 당연히 저 임대료도 비싸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메인 상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메인 상권일 필요는 없고 그 메인 상권 뒤쪽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그래 해봤자 100m, 200m 뒤에요. 그러니까 그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고객분들도 찾아옵니다. 이게 조금 홍보를 하면. 그러니까 꼭 매일 상권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제가 또 설명드려서 영상 찍어 올릴게요.